다들 귀신을 떼어내려고 용을 쓰는데 귀신이 자신의 몸에 붙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귀신을 붙여달라며 무당에게 찾아온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베테랑 무당에게 찾아온 참으로 희한한 손님이었죠. 40대 초반의 남성 김씨였습니다. 30년 평생 무당으로 지내며 귀신을 붙여달라고 온 손님은 정말이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무기력한 얼굴로 김씨는 무당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건넨 말은 귀신을 붙여줄 수 있냐는 말이었죠. 무당은 황당해서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며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몇 번 대화를 해보니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도대체 왜 귀신을 붙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 김씨가 말하길 지독한 외로움에 옆에 누군가 있어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황당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귀신을 붙여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당이 한 소리 했습니다. 난 또 대단한 이유라도 무슨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고작 그게 이유란 말이오. 정 외롭거든 몸을 바쁘게 굴리든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하셔야지. 허우대도 멀쩡해서 어찌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오. 그러자 김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무당을 빤히 바라보며 말하더래요. 자기 삶은 너무 지옥이다. 이 지옥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귀신이 옆에 있는 게 자신의 삶에 힘이 될 거다. 누군가를 자신이 좋아하는 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정, 말 못한 고민들이 있다는 걸 잘 알겠으나 무당인 내가 귀신을 떼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붙여준다는 건 직무유기에 다름없는 짓이다. 할 수 없다. 서방대원의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불을 만들라고 하라는 말이오. 그럼에도 김씨는 끊임없이 사정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간접적으로도 도움을 주세요. 귀신 잘 붙는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무당은 절대 안 된다며 다시금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울며 불며 사정했고 무당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부적을 쓰거나 뭔가를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말 진정으로 원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알려는 줄 수 있다. 김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귀신이 붙고 싶으면 귀신이 잘 붙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럼에도 귀신이 붙을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 네가 바라는 처녀 귀신일지 할매 귀신일지 어찌 알겠느냐. 허나 방법을 말하건대 음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귀신이 잘 붙소. 습하고 어두운 곳에 살거나 배려와 인정이 없거나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거나 매사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거나 등등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정신과 기운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자신을 망치고 싶습니까? 사실 무당은 그에게 반어법적으로 애둘러 말한 것이었으나 김씨는 무당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기가 가득한 사람, 부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쯤 되니 무당도 그가 정말 진심인지 헛소리를 하는 괴짜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충 대화가 마무리되고 김씨는 자발적으로 복비를 많이 낸 뒤 사라졌대요. 무당은 생각을 했죠. 참으로 유별난 사람이었시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김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온 김씨는 얼굴이 헬쑥해지고 눈빛은 동태눈 마냥 힘이 없었습니다. 김씨는 무당에게 찾아와 자신의 몸에 귀신이 붙은 것 같다며 그런데 귀신의 기운이 너무 세서 그것을 살짝 억누르며 친해지는 법을 무슨 그런 신통방통한 부적이나 굿 같은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김씨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귀신이 붙었다면서 그간의 노력들을 말해줬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한 집안으로 이사갔고 음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집안은 몹시 어둡고 습하며 쓰레기가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안의 전자기기가 자주 고장나며 거울이나 유리에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다른 그림자가 비친다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심각한 얼굴로 김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음기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괴상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짐작해 했습니다. 김씨는 귀신과 친해지고 싶다며 친해진 부적을 써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무당은 지그시 김씨의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잠시 후 무당은 읽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귀신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붙은 귀신은 없습니다. 김씨는 펄쩍 뛰다시피 하며 흥분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분명 귀신이 붙었어요. 다만 기가 좀 세서 그걸 억누르며 친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무당은 찬찬히 김씨의 주변과 기운을 훑어봤습니다. 수십 번을 봤으나 귀신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헛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한테는 귀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여러 번 귀신이 붙었다며 무당에게 말을 했으나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은 순엉터리야. 에이 돌팔이 무당 같으니라고. 김씨는 그 길로 박차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그는 귀신이 붙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으나 정작 귀신은 붙지 않고 헛것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씨는 허황된 망상과 허상에 가까운 자기가 바라는 가짜 귀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당은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될 정도로 사람이 망가졌구나. 정말 귀신을 붙게 해줬어야 했나. 헛것을 보는 것보단 나을 텐데 말이지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였는데 다음에 오면 그를 설득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김씨에 관한 소식을 아주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그는 도박으로 전세산을 다 잃고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옆에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그 귀신이 상대방 포커 카드를 알려줘서 자기가 늘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도박판에 헛것과 함께 입장을 했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을 해서 그 끝은 패가망신 그리고 자멸이었습니다.